과거와 현재는 이제 생활 양식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1900년대 혹은 1800년대 그 이하로 넘어가 보면은 주로 많은 분들이 육체 노동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뭐 그렇게 필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을 많이 하면서 지쳐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고, 또 식사를 하거나 영양 상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피로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의 2017년 현대에서는 주로 많은 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또 이런 육체적 노동보다는 그런 정신적인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예전의 그 피로라는 개념과 최근의 피로라는 개념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아까 전에 이제 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의보감의 이런 치료들에 대한 내용들 혹은 이외에 다른 이제 의사들 내지는 처방들에서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피로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 모두를 포괄한 증상들에 대해서 각각 다양한 치료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도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오래 서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댁에 들어가서 다리가 땡땡 부으시거나 내지는 밤에 늦게 주무시거나 하시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이렇게 붓고 혹은 반지가 잘 안 들어가거나 이런 붓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한의학적으로 이런 경우에 물론 피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까 김정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어서 허증인 경우에는 실제 신장의 기운을 보하거나 혹은 이제 순환 기능을 높이는 쪽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증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붓기들을 빨리 빼주고, 이제 부종을 빼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땀으로 주로 배출을 시키거나 내지는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거나 네. 이렇게 필요 없는 잉여 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을 시킬 수 있는 치료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다양하게 많은데요. 네. 우선은 예전에 이렇게 약으로 사용하던 것들이 요즘에 이렇게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삼계탕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시초는 개삼탕이라는 처방에서 유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제호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제호탕이요? 좀 생소한데요. 조금 뭔가요? 생소하시죠? 네. 요거는 이제 궁중 음료수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왕족들이 여름에 입맛도 없고 뭔가 땀도 많이 나고 지쳤을 때 이제 그렇게 제호탕을 만들어서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겠죠? 그렇게 시원하게 드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증상에 따라서 맞게 복용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비만 네. 다이어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과거에 닭이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단백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영양 상태가 부실하고 대신에 여름철에 또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면서 단백질도 많이 소모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양식들은 여름철에 기운도 보충해주고 영양분도 보충해주는 훌륭한 재료였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만도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다양한 채소류들, 과일들, 야채류들, 아까 이제 김정환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오미자라든지 혹은 제호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한방치료들 아까 워낙 김정환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감마 GTP, GOP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면요, 우선 간염을 의심을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A형 간염, 뭐 B형 간염 혹은 C형 간염 같은 경우에 다들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제대로 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에 간경화라든지 또 이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한번 검사를 꼭 이제 간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정현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염증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런 수치들이 어느 정도 다른 수치들이 좋아지면서도 이 염증 수치 자체가 조금 이 반영이 늦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조금 높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간조직 재생에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경우가 있으시니까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검사만 받아보신 다음에요. 검사 후에 문제가 크게 없으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방치료 꾸준히 받으시면서 식단 관리 그리고 운동 잘 해주시면은 금방 좋아지실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시청자분께서 만성위염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성위염 혹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이야기도 요즘 많이 합니다. 이 기능성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검사를 해도 뭔가 문제는 없는데 또 이런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게 기능적으로 좀 소화불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부르고 있고요. 정확한 진단 기준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쭉 지속이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뭐 약을 복용한다고 하셔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으면서 또 검사
검사 결과에서 아무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서도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병을 하는데 우선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있을 것이고요. 불규칙적으로 뭐 식사를 띄엄띄엄 하시거나 걸으시거나 내지는 폭식 이런 이제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기가 쉽고요. 또 술이라든지 담배 흡연이라든지 혹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시는 경우에도 위장에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서도 불편한 자리 혹은 내가 정말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다 식사 즐겁게 하고 밥 잘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 또 꾸준히 받으시는 경우에도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나라보다에 비해서는 좀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하는 경우에도 기능성 소화불량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방 치료는요, 크게 한약 치료와 침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곳에 대해서 연구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요, 일본의 소화기내과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치료에 한약들, 뭐 육군자탕이라든지 내지는 다른 처방들을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처방들은 위장관의 운동성을 향상시키고요. 쉽게 말하면은 운동성을 향상시키고 소화 기능도 높이고 또 다양한 증상들을 개선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